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번 심평원 공고 다들 보셨죠? 리뷰도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간호사 분들이시겠죠.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자소서 항목이 그래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 통계인데요. 행정직은 뭐 워낙 어디나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 심사직 간호사 분들도 인원수가 거의 한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도 역시나 한 1,4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늘 지원을 하는 심사직입니다. 채용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30명의 7배수 약 한 210명 정도가 서류 합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지난 상반기에 70명인데 이 30명 정도로 줄었다. 응시 인원이 비슷하다고 보면은 더 많은 인원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에도 그래도 65% 정도의 불합격률이 나왔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서류 단계에서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이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심평원이라는 곳에 한번 내가 서류를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필기 시험을 준비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자소서를 잘 쓰게 되면은 그분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이 지난 이 상반기 기준까지만 해도 70명 정도 뽑았으니까 약 7배수 하면은 500명 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심평원은 자소서보다는 이 경력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인원이 워낙 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력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자소서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0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실 물어보는 항목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말만 조금 바꾸거나 거의 그대로 항상 6개의 항목을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라.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항상 물어보는 패턴이 비슷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요 직업 윤리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정함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기술을 하고 공정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있더니 2021년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되는 항목도 이 두 개의 자소서 항목은 1000바이트로 유지가 되었지만 직무역량 평가 항목이라서 이 네 가지 항목은 2000바이트씩을 쓰셔야 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컸죠. 올해 상반기 자소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변경이 됐죠. 지난 상반기에 서류 합격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는 항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자소서에 시간 많이 뺏기지 않기를 좀 바래 봅니다. 심평원의 1번은 지원 동기 그리고 우리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접점을 얘기해라.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은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간호사분들일 거라서 임상에서의 어떤 경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맡으셨던 그런 분야와 심평원의 비업무, 심사직 업무겠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 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을 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간호 경력과 그리고 심평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쌓았던 추가적인 경력을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맡아서 실무 경험을 강화했다. 이런 형태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해당 사례는 이번 상반기에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두 개를 동시에 이관왕하신 분이 실제 작성하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첨삭 단계부터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하신 분의 이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실제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간호하셨던 경력과 그리고 심평원 인턴 근무를 했을 때의 경력을 엮어서 이 두 가지 업무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직 업무에 나는 적합한 그런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심평원 심사직 인턴으로서 과거의 나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평원에 기여를 했던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직으로 지원을 해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평원 인턴을 지원을 하십시오. 간호사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도 나이 제한까지만 아니라고 하면 실제 심평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현직과 똑같은 업무를 해서 나중에 자소서나 아니면은 면접 때 얘기하기가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심평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시범 사업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사업 분야 이 부분을 던지십시오. 키워드로. 그래서 이런 사업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꾸준하게 성장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나중에 심평원 면접에 가셨을 때도 분명히 지원 동기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때 스크립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1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바뀐 2번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습관이 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조직상에서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태도, 주도성 있죠. 팀워크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 조직에 들어가셨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한 이런 장점, 이 습관이 있죠. 습관으로 해당 목표의 조기 달성, 초과 달성 이 부분을 만들어냈던 성과가 있습니다. 과거 이 B라는 조직에서 C라는 원인으로 D라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황 제시를 하고 있죠. 이 해당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당시에 팀원 모두가 이 방향을 잃어 가장 시급한 점이 동료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도성 있는 어떤 행동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장점이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이 조직에 항상 이로움을 가져오는 나의 장점이며 심평원 입사 후에도 동료의 어려움을 늘 먼저 찾고 해결하면 조직의 팀워크 강화에 힘쓰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하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번 항목의 협업 과정 속에 발생한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 과정 이 부분을 쓰셨던 분들은 요 핀트에 맞춰서 변형만 하시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1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그리고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2번 자소서 항목이 됩니다. 입사 후에 희망하는 직무와 이유,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강점과 약점 이 부분을 적으라고 했죠. 지난 상반기에는 심평원의 경쟁력, 그 중에 강점과 보완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지원자 분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 심평원에 발휘하고 싶은지 적으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쓰셨던 분들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사 후에 희망하는 직무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되면 되고요. 직무 선택 이유는 해당 역량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조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이 강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일 거고요. 약점은 보완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예비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잘 하시는지 제일 접점이 있는 경력을 쌓았던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이 왜 중요하면요. 실제 면접관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2번 항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평원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걸 묻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작년 합격자 사례이고요. 입사 후에 심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양기관과 수진자 사이에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줬죠. 두 가지 형태. 그 중에서도 심사 운영실 산하의 외과 심사부에서 담당 중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간호사로서 외과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아왔기에 내 경력에 대한 배경과 가장 부합하는 부서라고 나는 확신한다. 두 갈씩 형태로 해서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심사 업무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간호와 보험심사 업무 양쪽의 모든 이해도를 지녔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며 거기에 근거를 쭉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 입사 후에 3년 동안 쭉쭉쭉 있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강점으로는 자료 해석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근거는 수술비 산정이 곤란한 상황을 수없이 마주해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경력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고 이를 통해서 매번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술비 산정을 맞춘 바가 있다 라고 해서 강점 두 가지를 먼저 조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약점이 이번엔 갑니다. 내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나의 약점이다. 따라서 외과 심사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었을 때 업무 적응하는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심사팀에서 외과 이외의 가정의학과의 업무까지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는 적응력도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점과 같은 약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어느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외적인 분야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평원의 면접에 가서도 본인의 약점은 이 전문성 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서 이외에 가장 관심 있는 부서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저는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강화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점과 약점이 각각 구분되기 때문에 입사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복합적인 업무 이해도와 내가 가진 이 자료 해석력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측은 물론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소통에도 앞장서겠다. 나아가 과거의 심사 선례를 학습하며 임상 경험이 부족한 영역의 전문성 향상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제출하게 되면 딱 2000바이트가 나오는 분량입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 제 블로그에도 다 공유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드렸는데 제일 평가받기가 좋은 항목이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어떤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그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결국에 면접에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예시를 간단히 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갔고요. 이 간호사로서 어떤 조직 내 목표가 있었으나 당시에 이런 인력 부족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존의 인력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창의적인 솔루션이 이렇게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대안은 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거의 통계 기반의 객관화 과정을 거쳤다. 아무렇게나 나온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조직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객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빠르게 문제를 할 수 있었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목표가 있더라도 항상 발생 변수를 감안한 플랜 B를 고려하고 팀 협업 과정의 개개인의 역량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체계적인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그 가능성 향상의 척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짧게 요약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배웠던 점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사 후에 심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임직원으로 조직의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1번은 마무리해 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을 쭉 쓰다 보면은 2000바이트는 금방 쭉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3번을 또 봅니다. 이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포용하고 해결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팀원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포용하고 이끌어 주었는가. 지난 상반기 이 건보 자소서 항목에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응용한다고 하면 아마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조직에서 팀원 간의 조직력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과거에 동료의 실수가 어떤 조직에서 일어났고 조직의 피해 사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당시 상황 속에서 동료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찾는 게 나는 중요하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 실수를 했던 동료가 이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상당히 성숙한 가치관이죠. 그리고 최대한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고, 오히려 그 해결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실수를 했던 그 동료가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좀 더 좀 비춰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나의 해결 방안까지도 제공해 주었다. 그 실수를 했던 분을 포용하는 과정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동료의 이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상당히 위기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동료의 이런 질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동료에게 조언자 입장을 자처했고, 그 과정을 통하여 동료가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주도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직접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동일한 실수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웠으면 물론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팀 전체에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원이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 어떤 실수가 일어났을 때 개개인의 업무를 구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나서서 일을 하는 조직 중심의 사고, 이런 원팀, 하나의 팀이라는 팀 내부 분위기가 확고하게 생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입사 후에도 내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동료의 실수를 항상 포용하고 조직의 능력치 극대화를 위하여 항상 동료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한 자소서입니다. 충분히 쓰시는데 뭐 어렵지가 않죠. 이 예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비슷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평가하는 그 내용을 모두 담아낸 자소서입니다. 이 부분은 꼭 심사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나 약사나 연구원 분들도 다 같이 보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표현해 주시고요. 이 마지막 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직업 윤리 3가지와 이유, 그리고 본인의 가장 취약점 1가지,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제가 촬영해둔 이 4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어떤 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았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블로그에도 적어 드렸는데 간호사분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납니다. 실제로 합격자 분들만 해도 이 건보, 심평원, 금보, 국민연금, 뭐 그 외적으로의 다 간호사 경력 채용, 보건관리자, 공무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간호사분들을 만나고 합격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간호사 합격자만 50명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항상 이 간호사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 자소서 가이드를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평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건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곧 건강보험공단이 뜨죠. 그래서 이 심평원부터 먼저 이렇게 빨리 쓰시고 그 다음에 건보 미리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들은 심평원을 아시겠지만 실제 심평원을 이 같은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지역의 평가 우수 병원 안내서라고 심평원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전국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강동구, 뭐 어떤 병원이다, 어떤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가를 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양호, 양화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심평원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사실 우리만 알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심평원을 아냐고 하면은 누구냐고 묻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좀 이 부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우리 동네 우수병원 평가 리스트라고 해서 많이 배포를 해 주십시오. 심평원 서류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조금 바쁜 과정에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 꼭 나중에 면접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면접에 가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실제 면접에 합격하는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곳이 심평원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 한번 기획을 해서 이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하러 가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